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통령이 무척 바쁘시더라고요. 예. 러시아 지금 중국 거쳐 지금 라오스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도 아주 국제회의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현재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각종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라오스의 비엔티안에 방문해 계시고요. 네. 먼저 지난주 2일과 3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 포럼에 참석하셨고, 이어서 4일과 5일에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11번째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과 내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연이어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에는 마지막으로 9일에는 라오스에 있으면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는 일정을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제회의가 많은데 근데 뭐 G20 정상회의, 한 아세안 회의 이런 건 좀 우리가 익숙한데 동방 포럼은 조금 생소하네요. 예, 새로운 겁니다. 이게 지난 2일,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이 동방 포럼은 러시아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네.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투자 유치, 그리고 또 주변 국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가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올해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요. 이번에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또 아세안 회원국들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와 극동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32개국 정부 대표단과 기업인이 한 2,500명 정도 참석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급으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 정도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중국 정상은 왜 안 갔나 하지만 그 다음 날에 바로 항주 G20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정상급이 참석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북한이 내부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연합뉴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총영사관 산하의 무역대표부 1등 서기관이 대표부 자금을 챙겨서 도주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고가 발생한 총영사관이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그런 동방 포럼에 공식적인 대표단을 이렇게 참가시킬 만큼 북한이 좀 정신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러시아가 왜 이 동방 포럼을 새로 시작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예. 사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에 군사력적인 면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아직도 좀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나마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여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원 수출이 큰 경제의 힘이 되어 왔었는데, 재작년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서방과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동쪽에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극동 이 시베리아 그 연해주 지역은 자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개발의 필요성이 아직도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물론이고 천연가스 수요가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아주 크고요. 그래서 극동 지역 개발을 포함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극동 지역을 경제 개발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가 좀 경제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작년에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 극동 지역과를 연결해서 유럽까지 철도와 도로가 연결해가지고 우리 경제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북핵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막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경제 문제로 귀결되는데 모든 국가가 다 경제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핵이나 사드 문제 때문에 좀 긴장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 간의 경제와 환경 문제 같은 데서
협력과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G20 정상회담에서 사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게 걱정도 했었고 요 정상회담 얘기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중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이 주변국들하고 연속적으로 좀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외교를 좀 잘못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유엔의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이 주장해오던 남중국해 영유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필리핀 손을 들어주었고요. 네. 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었고 또 일본하고도 남중국해 센가쿠 열도 문제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립을 해왔고 그나마 시진핑 정부 들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한국마저도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관계가 상당히 험악해진 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진핑 외교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항주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중국이 그렇게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이고 또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모습 그리고 국제사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드 문제가 있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싹 빼고 한중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요. 심지어는 뭐 대립투성이인 아베 수상과도 정상회담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항주시에서 뭐 시민들한테 특별 휴가를 줬대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항주 시민이 도시를 비우는 바람에 북경과 더불어서 아주 교통 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항주가 아주 한산했다고 하고 또 항주 주변의 공장들도 다 문 닫게 해서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악명도 좀 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근데 북한이 또 이 잔치집에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사진이 참 관심을 끌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공항에 레드카펫 없이 내린 거. 이것으로도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좀 배려한 건지 사드 배치 반대 얘기는 직접은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미국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트럼프는 심지어 내가 그런 대접받았으면 안 가고 돌아왔을 거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외교적인 에피소드 같고요. 다만 그냥 지나칠 에피소드는 아니고 뭔가 좀 이 뼈대가 있는 그런 뭔가 보여주는 뭔가가 있는 건데 그 사실 외교는 의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을 초대해도 예의를 갖추고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상식인데 국가 간의 관계는 더 그렇고요. 특히 강대국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처럼 강대국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나라는 더 정성을 들이기 마련인데 그래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더구나 체면을 아주 중요시하는 중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공항에서 내리는 그런 의전과 관련해서 좀 충돌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의견 충돌이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실무진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양국 사이에 뭔가 좀 불편한 그 현실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 시진핑과 오바마 사이에 이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는 반증하는 것 같고 뭐 여기 미국 언론들도 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정말 양쪽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 것 같네요. 자, 오늘 그 한 주간의 그 세계 곳곳의 주요 이슈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였습니다.